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희 이번에 2020 AI 아카데미 사이언스 페스티벌 내에 있는 어떠한 AI 아카데미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제를 보시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AI, 이제 요새 되게 핫한 이슈이죠. 그러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친구예요. 여기 그림 보면은 좀 기분 나쁘게 생기긴 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친해지셔야 될 친구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일단 인공지능 음악에 미치다. 아름답게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개발한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AI가 있는데요.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조금 더 AI하고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제 AI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산업혁명 이야기를 조금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들이 쭉 있어 왔죠.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있어 왔는데 실제 이제 그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별로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각각의 이제 산업혁명에서 주요 이제 테마가 뭔지만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차 산업혁명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노동을 하는데 이제 물리적인 노동이죠. 이거를 이제 기계가 대신했다. 증기기관들이 발명이 되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산업혁명에는 이제 집단, 굉장히 많은 인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생긴 인류의 노동을 이제 대량 생산이 대신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기가 발견이 되고 기계가 이제 더 진화를 하면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다음 3차 산업혁명은 이제 컴퓨터가 출현을 하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어떤 개개인의 어떠한 사고를 이제 컴퓨터가 뭔가 대신을 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있어 왔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뭐냐라고 봤더니 우리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개개인들이 모이면 사람이 되잖아요. 집단이 되는데 이 인류의 사고를 인공지능이 이제 대신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그 초입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SNS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올리고 뭔가를 공유를 하면 그것들이 이제 빅데이터로 쌓이게 되고 이게 이제 AI가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비슷한 또래 집단의 어떠한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뭔가를 알아낼 수도 있고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서비스도 추천할 수 있고 그런 의미로 보게 되면 인류의 사고를 인공지능이 이제 대신하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컨셉만 들으면 조금 위협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음악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그 관점에서 이제 음악은 결국은 컨텐츠이잖아요. 그래서 그 컨텐츠에서도 사실은 혁명이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아마 컨텐츠 혁명이라는 말은 안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다 있어 왔던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1차 혁명도 마찬가지로 이제 컨텐츠도 1차, 2차, 3차, 4차를 거쳐왔는데 1차는 이제 구텐베르그의 어떤 금속활자. 결국은 이것도 주제만 한번 보면은 주요 이제 테마만 보게 되면은 옛날에는 어떠한 컨텐츠라는 게 개인이 소유하는 어떠한 그 특권의 상징이었는데 이제 구텐베르그가 금속활자를 만들면서 이제 이게 대중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의 대중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혁명은 이제 사진기 또는 영상기의 개발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콘텐츠의 실감화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3차 혁명은 이제 이게 이제 컴퓨터가 출현을 하면서 이제 디지털 세계로 옮겨오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의 디지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차 혁명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만든 컨텐츠를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런 초연결, AI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다 올리시잖아요. SNS 올리면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보고 공감을 하거나 또는 이제 공감하지 않거나 또는 그냥 컨텐츠를 주고받거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컨텐츠의 사회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시게 되면 이 라인에 이 산업혁명하고 얼추 싱크가 비슷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도 나름대로 1차, 2차, 3차, 4차 기술의 발전과 함께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 그 컨텐츠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음악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거죠. 꼭 한 번쯤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필요할 수 없으면 즐기셔야 되고요. 자, 일단 제가 관련해가지고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보면은 기술의 발전과 컨텐츠의 발전이 어떻게 이제 연관이 돼 있는지 조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는
사건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그 옛날에 보시게 되면 집에다 하나씩 걸려 있었어요. 저희 때는. 그래서 19세기 초에 굉장히 유행했던 사실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술에서요. 그래서 밀레에 이삭 줍는 연인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 당시까지는 예술가들은 사실 사진기라는 게 없기 때문에 실제 세상을 진짜 캔버스에 리얼하게 옮기는 게 가장 큰 역할이었어요. 근데 딱 19세기 초에 누군가가 사진기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다들 멘붕이 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잘 해줄 수 있는 뭐가 생겼어요. 마치 지금 AI가 출연해가지고 다 깨부수고 있는 듯한 형국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 예술은 계속 해야 되고, 근데 더 이상 그 사실주의로 가게 되면 이 사진기라는 거에 대해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바둑도 보면은 알파고에 의해서 계속 밀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이해가 할 수 없는 걸 하죠. 뭐냐면은 나는 어떤 풍경을 보고 받은 인상을 캔버스에 옮기겠다. 그래서 탄생을 한 게 이제 인상주의라는 게 탄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 이때쯤에 그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요. 어떠한 1차 산업혁명이냐면은 그 증기기관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증기기관을 이제 결국은 이동수단의 혁명이 일어나는데 아이러니하게 이 인상주의, 그러니까 기술에 밀려서 생긴 이 화풍을 르네상스로 이끈 게 새로운 또 기술이 돼요. 뭐냐면은 실제 옛날에는 작품 활동을 하더라도 그냥 뭐 집 앞에 나가서 오리 그리거나 집 앞에 나가서 연못 그리거나 이런 게 다였는데 이제 그 증기기관이 발명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멀리 작품 활동을 나가요. 당일치기로 굉장히 멀리 갑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일치기로 뭐 되게 SRT나 KTX 이용해가지고 서울권을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혁신이죠, 혁명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작품 활동을 멀리 나가서 할 수 있고요. 그 단적인 예가 그 모네를 보시게 되면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죠. 이 모네가 의외로 기차를 그린 작품이 되게 많아요. 플랫폼을 그린 작품이 많은데 그게 이제 기차를 기다리면서 심심하니까 그냥 캔버스를 열어놓고 기차 풍경을 이렇게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던 이 르네상스, 그러니까 그 인상주의를 르네상스로 이끌었던 게 또 이제 새로운 또 기술의 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재밌는 게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일종의 그 얘는 지금 도피예요. 그러니까 19세기 초까지 유행했던 사실주의가 사진기에 의해서 한번 이제 공격을 받고 사실은 이제 물러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회피를 해가지고 인상주의가 탄생을 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도망 다닐 거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은 굴하지 않는 그러한 도전 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20세기에 출현한 게 뭐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뭐냐면 사진처럼 보이시죠? 하지만 사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림입니다. 실제 유화로 그린 그림이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 작품 하나를 만드는데 한 막 4달씩 5달씩 걸려요. 그래서 나는 붓과 캔버스만 가지고 사진기보다 더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긴 화풍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되고요. 그게 초사실주의 또는 극사실주의파가 탄생을 해요. 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과 직접 인터랙션을 할 수는 없지만 한번 풀어보세요. 모건 프리만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배우예요. 헐리우드 배우고요. 아마 지금은 이제 작품 활동 많이 안 하시는데 옛날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셨죠. 근데 이 두 개 사진한테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시를 하게 되는데 이 두 사진 중에 어떤 게 진짜 사진일까요? 라는 퀘스천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제가 이제 정답을 말씀드리면은 굉장히 놀랍게도 이 위쪽에 있는 얘가 그림입니다. 실제 작가가 정말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이제 물감으로 그린 그림이고요. 이 아래쪽이 사진이에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구분이 안 되죠. 오히려 그림이 더 사진 같아요. 그죠?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극사실주의, 사람이 기계에 도전을 해서 뭔가 이제 하나씩 성취를 해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현재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어느 상황하고 비슷하냐면 지금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지금 AI가 출현함으로 인해 가지고 되게 많은 것들이 지금 AI한테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위기감도 팽배해 있고 실제 일부 분야에서는 AI에 밀리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 AI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인공지능 뭐냐고 이제 보통 퀘스천을 던져보면은 다들 좀 되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거나 데피니션을 정확하게 내리지는 못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AI라고 느끼고 있는 게 AI는 이겁니다라고 느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어머님이 특히 좋아하시는 만병통치약이에요. 요거 하나 드시면은 아픈 데가 싹 가십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뭐 AI가 다 만능으로 잘할 것처럼 이렇게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일단은 한번 안심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현재 인공지능은 특정 일을 잘하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하나의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뭐 알파고는 바둑만 잘하고요. 뭐
IBM 왓슨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 분석만 잘하고 이러한 형태로 돼 있어요. 근데 앞으로의 인공지능은 그렇게 이제 발전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게 현재라고 하면 이 밑에 쪽에 있는 애들은 앞으로 미래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처럼 이게 얘네들이 뭉쳐서 한꺼번에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각각 특화돼서 이제 잘하게 될 건데 뭐 익스플레이너블 AI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BTS 관련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어제 상장을 했는데 지금 상장하자마자 오늘 굉장히 막 오늘이 아니죠. 며칠 전에 굉장히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하한가를 치고 있어요.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데 뭐 AI가 BTS 주식을 사세요. 빅히트 엔터 주식을 사세요라고 하는데 왜 사야 되나라고 봤을 때 그 근거가 없거든요. 근데 현재 AI는 그래요. 그냥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만 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 AI는 이게 한글로 풀어보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BTS가 앞으로 계속해서 뭐 빌보드 1위를 몇 번 더 할 거고 이러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AI가 하나 이제 앞으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앞에 계신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너무 잘생기셨는데요. 제 친구가 저한테 하면은 이거는 그냥 농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있는데 제 친구가 그 말을 하면 디스죠. 자, 이 미묘한 이러한 그 뉘앙스를 이해할 수 있는 AI. 사실은 굉장히 사람도 이런 부분들까지 이해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인간의 상식 수준의 어떠한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AI가 이제 또 연구가 되는데 그게 제너럴 인텔리전스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하나 이제 진화를 할 거고요. 사실 보면 AI가 가장 궁극의 그 어려운 태스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마 유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친구하고 여러분도 또는 이제 저 같은 아재랑 여러분들 보면은 저희는 아재 개그 너무 재밌거든요. 여러분들 보면은 이게 뭐야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식의 그러니까 유머 코드도 다르고 결국은 이 AI가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유머를 이해하는 이러한 거가 될 텐데 이러한 AGI 그러니까 아티피셜 그러니까 제너럴 인텔리전스라는 게 그러한 부분들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제인 크리에이티브 인텔리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창작의 영역,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데이터가 말을 해주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도전하는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린다거나 소설을 쓴다거나 이러한 게 이제 크리에이티브 인텔리전스라고 부르는 이런 새 축으로 아마 앞으로 미래는 발전을 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게 됩니다. 아마 졸리시죠? 자, 아마 복잡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끝낼게요. 자, 오늘 이제 음악에 미친 저의 AI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뮤지아라고 부르고 그저께 이제 뭔가를 많이 했었죠. 이봄이라고 부르는 동명이인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어찌됐든 이 이봄 그러니까 뮤직 AI는 이제 AI 작곡가죠. 창의지능인데 창의지능을 이제 구현하는 AI 중에 하나인데 왜 창의지능일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하나 좋은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량이란 영화이죠. 여기에 사실 이거는 AI 영화였어요. 자, AI가 이렇게 말을 하죠. 앞으로 1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싸움은 불가합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어. 자, AI가 데이터를 분석을 했더니 이 싸움은 불가하대요. 자, 근데 이제 이순신 장군 이제 머리에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인텔리전스가 있죠. 자, 사실 모두가 데이터에 의존해서는 포기한 전쟁인데 이 크리에이티브 인텔리전스는 어떠한 새로운 전략을 세우죠. 그래서 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조금 이게 끊기는 관계로 제가 일단 스킵을 할게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그 현재 여러분들 AI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빅데이터가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사실 빅데이터가 없는 분야도 많고요. 특히 이제 창작의 분야는 이 데이터가 뭔가를 말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데이터에 숨어 있는 지식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는 한계점이 존재하죠. 왜냐하면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12척 가지고 어떻게 몇십 척을 상대하는 거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고 지금까지 있는 데이터는 다 뭐다? 100점 100패의 데이터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AI가 분석을 하면은 그냥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뭔가 인간만이 가진 크리에이티브한 전략을 가지고 없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이게 결국은 창의지능이 승리를 한 겁니다. 인공지능이 아니고. 그래서 창의지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궁금한 게 이제 그럼 AI 작곡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AI 작곡가는
뭘로 만들어져 있나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마 점점 좀 놀라실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걸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좀 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기술이기 때문에 모든 기술은 수학과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산수, 조금 더 공부를 하면 수학이라고 부를게요. 어떤 수학이라는 걸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AI 작곡가이기 때문에 뭐 AI 기술을 좀 알아야 돼요. 요새 뭐 많이 하는 뭐 딥러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 알아야 되겠죠. 일이 점점 커져요. 그 다음에 얘가 작곡을 하기 때문에 음악이잖아요. 음악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AI 시대가 도래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그거를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굉장히 뭔가를 많이 해야 되죠. 수학 하나만도 나는 수포하고 싶은데, 그죠? 근데 여기 수학도 해야 되고 AI도 해야 되고 이제 음악까지 하래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는 일이 점점 더 커져요. 코딩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 기계라는 데, 컴퓨터라는 데에서 구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코딩도 해야 돼요. 정말 머리가 뽀개질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게 뭐를 나타내는 것 같나요? 창의성을 나타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음악 어찌됐든 크리에이티브한 뭔가를 하기 때문에 이 크리에이티브한 어떠한 창의성 이러한 것들도 동시에 겸비를 해야 되는, 그래서 AI 작곡가는 굉장히 많은 복잡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이걸 다 내가 하겠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협업을 해서 사실은 만들어지는 게 AI 작곡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AI 작곡 기술을 뭐 교수님 하고 계세요라고 물어보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해서 개발된 굉장히 최신 작곡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금씩 들려드리면 그 예일대에서 만든 이제 쿨리타라는 시스템이 이러한 형태로 음악을 약간 되게 이제 뭐 교회를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음악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마젠타, 구글이에요. 구글에서는 뭐를 하고 있냐면은 이러한 형태로 피아노 느낌의 이러한 음악을, 피아노 이제 선율의 음악을 만들어주고 있죠. 되게 유아틱한 선율이 나오죠, 그죠? 이 정도만 듣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IBM에서도 만들고요, 스페인에서도 지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스킵하고요. 자, 그 다음에 소니에서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주크덱이라는 영국 회사에서 다음과 같은 음악을 만들었어요. 이런 만들 수 있는 엔진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요, 작년에 1년 전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뭐 좋아한다라기보다는 많이 이용하시는 틱톡으로 인수가 됐습니다. 자, 뭐 이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보면은 그 앰퍼 뮤직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이런 형태의 음악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조금만 들어보세요. 이런 약간 뭐 클래식 계열의 음악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룩셈부르크, 그러니까 그쪽에 아이바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굉장히 사운드가 풍성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요새 AI 작곡하면 아이바도 많이 떠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좀 풍성한 사운드가 나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께 빠지면 안 될 거죠. 자, 물론 이제 이게 AI 작곡이 창의적일까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되게 논란의 소지는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 이봄 또는 뮤지아가 있겠죠. 빠지면 안 되겠죠. 한번 들어보시면은 자, 이런 식의 약간 서정적인 지금 오케스트라 곡을 하나 썼네요. 자, 뭐 대충 이렇게 이제 하는 이제 곡을 쓰고 있고요. 자, 근데 지금 여기 3대 뮤지션 자칭 아니에요. 저희가 여러 그 매스컴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뭐 자칭 반, 타칭 반 해가지고요. 여기 세계 3대 뮤지션으로 저희가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재밌는 게 사실 요새는 개천에 용이 안 난다는 시대이지만 이 앰퍼 뮤직이나 아이바는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투자금 100억씩 받고 태어났는데요. 저희 시스템은 땅 파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케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 한번 승천 같이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되게 궁금해하실 거예요. AI 원리가 어떻게 되나? 그래서 실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뭐 딥러닝을 써서 생각 없이 만들 건가라고 봤더니 그렇게 하면 너무 사실은 음악이 이상하고 AI 작곡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작곡을 누가 하냐면 사람의 뇌가 하죠. 그래서 작곡가의 뇌를 들여다봤어요. 자, 근데 재밌는 게 작곡가들은 음악을 이제 들을 때 보면은 당연히 이제 소리가 듣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게 펑셔널 MRI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막 생각을 하면 그렇게 많이 활동하는 부분들이 색깔로 나타나는 게 얻을 수 있는 MRI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나중에 AI랑 결합해서 많은 연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듣는 부분들이 당연히 이제 이렇게 반짝반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음악 되게 좋은데 아니면 이 음악 되게 싫은데 뭐 이러한 형태로 음악을 느끼는 이러한 부분들도 반짝반짝합니다. 근데 이 작곡가들은 특이한 게 이제 작곡을 하는 와중에 이제 그 뇌를 들여다보면 작곡을 하기 때문에 앞쪽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수리 능력, 뭐 산수 같은 거 이렇게 계산 같은 거 할 때 또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부분이거든요. 앞쪽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당연히 반짝반짝 하는데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작곡가분들은 실제 작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청처럼 뭐가 들리는 형태처럼 이렇게 듣는 부분이 깜빡깜빡하고요, 반짝반짝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곡을 느끼는 부분도 동시에 반짝반짝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작곡가분들은 계속해서 곡을 쓰고 있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플레이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영감을 받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좀 노력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모델링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AI 작곡가는 음악을 듣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음악을 구석구석 이제 요소 조합해가지고 음악을 만드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와중에 이제 듣고 만들고 한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그 와중에 창의성을 부여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서 열심히 이제 뭔가를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뮤지아를 딱 만들었더니 뭐 이러한 형태로 구조로 대충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음악을 조합을 하고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뭐 멜로디라든지 여러분들 리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음악을 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 이론을 가지고 점수를 매기고 그 다음에 내가 들었던 음악 중에 나는 블랙핑크 음악이 좋아 뭐 이러면 이제 블랙핑크 음악이 나올 수 있도록 그 곡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습된 음악으로 그 곡을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와중에 창의성을 부여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고요. 이게 마음에 안 들면 계속해서 돌면서 곡이 지속적으로 튜닝되는 그러한 절차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곡을 전체적으로 AI 작곡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이 안에를 들여다보면 전부 다 수학적인 요소 있고요. 그 음악적인 요소 있고요. AI적인 요소 있고요. 전체가 프로그래밍적인 요소 있고요. 그 와중에 뭔가 창의성이 들어가는 부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자,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되게 답답하시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실제 음표예요, 음표. 그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콩나물이라는 걸 보는데, 그죠? 이 콩나물은 사실은 이건 되게 단순한데 여러분들이 피아노 악보 보시면은 도저히 외계어잖아요. 그러니까 예술하신 분이 저희 프로그램 코드를 보시면 외계어고 저희가 그쪽에 음표를 보면은 외계어처럼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컴퓨터는 이걸 이해하느냐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대학 1학년이 되시거나 또는 고등학교에 가시면은 프로그래밍 비슷한 과목을 배우는데 그때 뭐를 먼저 배우냐면 인코딩이라는 걸 먼저 배워요. 뭐냐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그냥 숫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AI는 어떻게 이러한 형태의 음표들을 이해할 수 있냐면은 C3라는 게 여러분들 기준음 도입니다. C가 도고요, D가 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그러니까 피아노 건반이에요. 얘를 60, 그 다음에 까만 건반을 61, 그 다음에 하얀 건반을 D죠. 레를 62 이렇게 이제 매핑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피아노를 그대로 숫자로 옮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이러한 형태의 멜로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그 멜로디를 이 AI는 단순히 이러한 형태의 그냥 숫자의 나열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AI는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뭘로? 그냥 숫자들의 나열로. 자 이렇게 그냥 이해해요. 근데 하지만 여전히 답답하죠, 그죠? 그냥 그 이해만 할 수 있으면 끝나느냐라고 봤을 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좀 여러분들 사이다스럽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냐면 전체 구조가 좀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얘가 돌아갈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걸 넣어요, 입력으로. 나는 조용한 게 좋겠어. 그 다음에 빠른 거는 한 뭐 80 BPM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빠른 게 좋겠어. 분위기는 조용한 게 좋겠어. 길이는 한 뭐 3분짜리가 좋겠어.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입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방금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물론 너무 짧게 설명드려가지고 충분히 이해는 안 되셨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대충 돌아간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AI 작곡가가 그거를 곡을 씁니다. 멜로디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끝나느냐? 이 다음부터 할 일들이 훨씬 많아요. AI 작곡보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거는 음악이라는 걸 듣는 거잖아요. 근데 AI 작곡가가 작곡을 해놓으면 뭐가 나오냐면 그냥 콩나물이 나와요.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건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콩나물이라는 게 AI 작곡가는 그냥 숫자들만 쫙 뽑아내는 거죠. 숫자들만 뽑아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얘가 그걸 가지고 미디라고 실제 그 컴퓨터에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의 어떠한 포맷인데요. 그렇게 변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끝나느냐? 여기까지 해서 들으면 뭐가 되냐면 노래방 반주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주 옛날에 물론 골동품에 가 있겠지만 386 그런 컴퓨터가 있거든요. 아마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데서는 그런 데서 들을 수 있는 형태의 그런 노래방 반주 형태의 소리가 나고요. 이걸 예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무슨 악기를 쓸까? 뭐 피아노를 쓰자. 얘는 바이올린을 쓰자. 그렇게 이제 악기를 자동으로 이제 매핑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만 되면 끝나느냐? 실제 악기 소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특별히 렌더링이라고 부르는데 실제 뭐 기타로 매핑했으면 기타 소리로 이제 그거를 뿌려줘야 되고요. 피아노로 매핑했으면 피아노 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거는 누가 하느냐? 실제 그 사람이 그 악기를 소리를 녹음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툴이 있어요. 그 툴을 사용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음악으로 듣기 때문에 얘네들이 뭐 기타면 기타, 피아노면 피아노 따로따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합치는 거를 믹싱이라고 그래요. 이제 실제 음악을 또는 가수들이 녹음을 할 때 이제 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믹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링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 이게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뭐 피아노 소리가 너무 크다거나 아니면 뭐 바이올린 소리가 너무 작다거나 그러면 그걸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조정하느냐? 사람이 들어서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전부 다 AI가 조금은 이제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변환을 해서 끝나야지만 최종 여러분들이 음악이라는 걸 갖게 돼요. 이제 사실 이것도 되게 어려운 건데 작곡 자체만도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 뒤에 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더 많이 있고요. 그 뒤에 해야 될 것들을 잘하면 잘할수록 음악은 굉장히 멋있게 들려요. 자, 그래서 뭐 전체적인 저희 그 AI 작곡가, 그러니까 뮤지션이에요. 결국은 AI 뮤지션이 이런 형태로 돌아간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러프하게만 간단히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AI 작곡 공부하고 싶은데 연구하고 싶은데 라는 흥미를 이제 좀 가질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작곡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관심이 있는 거는 모든 걸 다 AI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집에서 게임 열심히 하잖아요. 마인크래프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엄마가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말씀을 하시면 돼요. AI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 젖히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마 엄마가 때릴 겁니다. 자, 이제 AI 저희 그 뮤지아가 했던 이범이 했던 거를 한번 쭉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저희가 첫 번째 할 수 있는 게 배경음악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진이나 또는 동영상 같은 걸 넣으면요, 이제 거기에 어울리는 이제 분위기적으로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생성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울한 이미지예요. 누가 봐도 그죠? 이거를 이제 딱 넣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시스템 이름이 이봄입니다. 딱 넣으면은 이렇게 분석을 해요. 이거는 누가 봐도 그러니까 내가 분석해 보니까 슬픈 기분, 우울한 게 한 73%가 나왔어요. 그럼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바로 지금 코드 만들고 있어요. 멜로디 제너레이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포니먼트라고 반주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죠. 코드, 멜로디, 반주 하고요. 끝나면 이렇게 음원이 로드가 돼요. 딱 누르면은 여러분들 들으시는 것처럼 굉장히 우울하면서도 장엄하죠. 그죠? 한번 오늘 싸워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언제까지 지고만 있을 수는 없어 뭐 그런 느낌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분위기에 어울리는 형태 이러한 음악을 만들 수 있고 방금 만든 곡에 이런 그 결과물입니다. 악보도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나의 전투력이야, 전투 의지야 이렇게 딱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자, 하여튼 뭐 이런 형태의 이제 기능이 가능하고요. 자, 그다음에 저희가 몇 년 전에 지금 그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자라섬에서 이게 가평에 있는데요. 가시면 진짜 잘 한 마리도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비 많이 왔을 때 올 여름에 그때 자라 몇 마리 나왔다라는 베스컴을 봤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생긴 게 자라섬처럼 생겼기 때문에 자라섬이고요. 자라처럼 생겼기에 거기서 매년 국제 재즈 페스티벌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이제 그 출품을 해가지고요. 인간 뮤지션과 저희는 협주라고 부르고 싶은데 사실 대결을 했었어요. 그래서 잠깐 한번 보시면 자
저희가 이제 비욘드 다큐라는 EBS 다큐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 그 재즈 뮤지션이라는 편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좀 주의 깊게 끊기니까 조금 스킵을 해보면은요. 주의 깊게 지금 뭐냐면 이제 들어보시죠. 실제 저희가 곡을 쓰고요. 그 곡을 8마디씩 번갈아 가면서 연주를 합니다. 조금 들어보시면 A 파트, 이렇게 이제 실제 직접 청중들이 와서 듣고요. A팀은 약간 좀 정적이고 좀 부드럽고 자, 예, 어찌됐던 이렇게 해서 A 파트, B 파트 이렇게 연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힘을 불어넣는 이제 실제 이제 커튼을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이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도 오셔가지고 이제 실제 평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드는 연주에 야광봉을 드세요. 이제 A가 좋았으면 그린, 그 다음에 B가 좋았으면 핑크, 뭐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을 더 이제 드세요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지금 여러분은 직접 이제 100분을 모셔가지고 A와 B 이제 이렇게 테스트를 어느 했습니다. 팀을 그래서 쭉 선택하십니까? 이제 커튼을 오픈했을 때 그 몇 대 결과를 몇 공개하겠습니다. 보면은 당연히 어떻게 짐작이 되세요? 당연히 사람이 이기겠죠. 또 재즈 특성상. 그리고 과연 이게 아마 박태민 2018년도 연주자는 일이었기 누구였을까? 때문에 그때는 뭐 기술력도 지금처럼 좋지는 않았어요. 6대 4 정도. 물론 이 6대 4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실제 차포를 다 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인간 분들이 조금은 한 수 접고 저희가 이제 경연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최초의 음악 분야에서 이제 사람과 인간의 어떠한 콜라보 겸 경연 뭐 이러한 부분에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아트 쪽에 좀 진출을 해서 VR 드로잉 퍼포먼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미술하신 이제 원래 그 전공이 미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실제 기술의 그 VR 드로잉 그 키트를 사가지고요. 이제 이러한 분야를 새로 오픈하신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같이 협연을 하나 했었는데 또 잠깐만 볼게요. 보면은 이게 이것도 영상이 조금씩 끊기니까 일단 보면은 실제 이제 이 흐르는 음악은 저희 AI가 작곡을 한 상황이고요. 이 컨셉에 맞춰가지고 작곡을 했고요. 이거에 맞춰서 이 퍼포먼스 하시는 분도 이제 컨텐츠를 기획하고 같이 협연을 했던 콜라보를 했던 그러한 이벤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의미 있는 그 하나의 그 저기를 더 했었는데 액티비티가 더 있었는데요.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저희가 실제 인간 연주자하고 협연을 했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예술의 전당은 어떻게 보면 예술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클라리네티스트 분과 같이 이제 협연을 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사실은 반발이 엄청 많았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때의 주제가 4차 산업혁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서 같이 어떤 협연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잠깐 보시면은요. 아마 이게 플레이가 좀 늦으니까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려보면은 뒤쪽에는 여기 위쪽에는 저희가 개발한 모네 화풍을 재현하는 AI 아트가 들어가고 있고요. 이 오케스트라 곡도 저희 AI가 쓰고요. 뒤쪽에 연주를 하고 있는 그 연주도 저희 AI입니다. 그리고 이제 멜로디는 이 연주자분께서 연주를 하고요. 그래서 쭉 하다가 이제 이 연주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끝나게 되면 작품이 하나가 완성이 되고요. 이 곡도 끝나게 되는 그러한 형태의 이제 협연을 했었던 그러한 이벤트였고요. 하여튼 이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했던 굉장히 의미 있었던 행사인 것 같습니다. 협연 행사였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번 저희 그 테스트를 한번 제가 퀴즈를 하나 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두 곡을 들려드릴 텐데 어떤 게 이제 AI가 쓴 곡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맞춰보시는 그러한 이제 퀴즈, 일종의 퀴즈이자 테스트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워크 인 더 문라이트라고 좀 약간 제목은 좀 약간 진부하네요, 그죠? 이 곡인데 조금만 일단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박수를 좀 쳐주시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제목이 너무 어렵네요. 그죠? 사랑의 일일 일강. 자, 뭘까요? 자, 한번, 너무 AI스럽게 지었네요. 그죠? 사랑의 뭘까요? 일일 일강, 인싸입니다. 인싸. 그죠? 이거를 다시 한번 통역을 해보면, 트랜스레이션 해보면, 사랑의 인사, 뭐 이런 게 아닐까요? 역시 진부하네요. 그죠? 자, 요거를 좀 들어볼게요. 여기까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BTS급의 반응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이제 뭐 그 1번 그 워크 인 더 문라이트와 사랑의 인사 두 곡을 들으셨는데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왜냐면은 전혀 연주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AI일까? 너무 미숙한 사람이 좀 약간 친 사람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두 곡 다 전부 다 아마추어 피아니스트가 지금 이렇게 연주를 했던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AI가 작곡은 했지만 한번 저희가 이제 조금 형평성을 위해서 두 곡 다 동일한 두 곡을 전부 다 한번 사람이 연주를 해서 저희 테스트를 해본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나름대로 이제 뭐 1번 곡이 AI일 거다, 2번 곡이 AI일 거다, 뭐 이런 형태의 소리가 이제 마음에 어떤 그 결정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답을 오픈을 해드릴게요. 다음 30초 후에? 자, 답은 일단은 두 곡 전부 다 AI가 만든 곡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AI가 작곡만 놓고 봤을 때는 사람하고 구분이 쉽지는 않다. 대신 그 AI 곡에 어떠한 영혼을 불어넣는 또는 감성을 불어넣는 거는 사람의 연주자입니다. 그래서 AI 작곡에 대해서 그렇게 큰 어떤 위화감이나 어떠한 경계심, 뭐 위기감 이런 거는 느끼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은 명확한 거고요. 사실 누구나 그 곡은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곡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는 사실은 연주자의 몫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은 음악에 있어서 해야 될 부분들 굉장히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거는 너무나 명백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기술을 바탕으로, 근데 기술이 사실 그냥 있긴 너무 아깝습니다. 모든 게 그렇지만 이 공학이라든지 이러한 IT 분야를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하실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옛날 시대하고 좀 달라요. 옛날에는 그냥 신성한 학교에서는 그냥 연구만 하는 게 사실은 그게 거의 정설이었지만 지금처럼 세상이 급변하고 기술이 발전하는 사회에서는 실제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는 기술은 죽은 기술이나 거의 다른 바가 없습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기술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회사의 이름이 이제 크리에이티브 마인드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실제 플랫폼들은 뭐 뮤지아라는 방금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그런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작곡해 볼 수 있는 뮤지아라는 앱도 있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랩 배틀도 할 수 있게끔 실제 여기에는 이제 그 AI가 비트를 만들어줘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마음대로 쉽게 경연도 하고 놀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플랫폼도 개발을 해봤습니다. 잠깐 데모를 좀 보여드리면은요. 저희가 이제 얘를 그 뮤지아 플랫폼을 뭐라고 부르고 나만을 위한 작곡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마디우스 뮤지아, 아마디우스 모차르트하고 비슷하죠, 그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한번 이게 대충 동작하는 건데요. 이제 일단 뭐 이렇게 라디오 서비스,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이죠. 뭐 이러한 것도 하고 있고요. 힐링 음악.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 작곡도 해보실 수 있어요. 아침에 이제 좀 공부할 때 듣기 좋은 음악 뭐 이런 형태로. 그리고 이제 작곡을 할 수 있는데요. 직접 이제 모델을 모셨어요. 자, 접니다. 자, 이제 이렇게 찍어가지고요. 여러분들 얼굴을 찍어가지고 실제 이 사진의 이제 감성 분석을 통해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이네요. 그죠? 좋은 상태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3분짜리 곡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즉석에서 곡을 만듭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고요. 바로 플레이합니다. 어울리시나요? 물론 지금 유튜브 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두랩 101인데 사실은 요새 언택트 시대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비대면 시대잖아요. 굉장히 좀 잘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생중이라는 거는 사실 이게 저희가 되게 일찍 출시를 했는데 거의 사장돼 있다가 저희가 한번 살려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본인들의 어떠한 개인기를 선보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예전에는 경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전체적으로 AI가 모든 그 비트라든지 이런 걸 깔아주고 있는 형태의 그런 서비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개해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기술이 기술로 끝나게 되면 큰 의미가 없고요. 이 기술을 계속해서 좀 세상으로 끌어내 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현재 앞으로 미래에 어떠한 공학을 하는 사람들의 몫이다 또는 의무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디벨롭을 하고 있는 게 뮤직 팔레트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 그냥 들어봐도 알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같은 친구들에게 음악에 대해서 흥미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음악을 공부해보고 싶다. 그럼 나도 재밌는 곡을 쉽게 만들어 볼 수 있겠구나. 그걸 통해 가지고 음악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놓지 않고 또는 공부를 할 수 있고 뭐 그러한 형태의 어떠한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도레미파솔라시도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그냥 멜로디를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자, 마디를 건너뛸 수도 있고요. 자, 뭐 이제 저는 뭐 이렇게만 눌렀네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만 눌러가지고요. 잠깐만요. 이거 끝났나? 예. 다시 한번 할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띵띵띵 이렇게 누르는 거죠. 그래서 작곡하기를 누르게 되면 이게 멈추네요. 예. 다시 한 번만. 굉장히 재밌는 서비스인데 아쉽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이거는 되네요. 자, 지금 스냅샷 형태처럼 보여드리면 작곡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막 작곡을 합니다. 내가 방금 입력했던 그 노트들, 그러니까 개 이름에 기반해 가지고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작곡을 하고 세 곡이 이렇게 공급이 돼요. 세 곡이 제공이 되고요. 그러면 들어보면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만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제가 입력을 했네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그 이제 멜로디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그 와중에 또 계속해서 만들어지고요. 두 번째 곡이 나오면 또 두 번째 곡도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좀 듣는 거죠. 쭉 듣고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곡도 이제 또 나와요. 세 개의 곡의 분위기가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되게 조용한 곡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되게 이제 신나는 곡이 될 수 있고요. 이러한 형태로 만드는 그런 뮤직 퀄리티 시스템도 실제 저희 AI 작곡가를 통해 가지고 시연도 되고 이제 구현도 되고 하는 그러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어떻게 이제 그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 AI라는 게 단순히 무조건 인간을 뛰어넘겠다. 그리고 무조건 데이터만 가지고 뭔가 능력 있는 거 보이겠다. 자랑하고 싶은 이러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인간 옆에서 인간을 도와주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들도 옆에서 보조해 가지고 인간이 더 잘할 수 있고 편리하게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도움을 많이 주는 존재로 여러분들한테 좀 인식이 되실 수 있었으면 되게 좋겠어요. 사실은 오늘 이제 제 목표가 또는 목적이 그런 데에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AI 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 vs AI. 그러니까 거의 대결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너 아니면 나, 둘 아니면 하나는 죽자 이러한 구조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AI 작곡을 이제 연구를 하지만 실제 음악 하시는 분하고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큰 아직까지도 거부감이 많고요. 초반에는 정말 저를 잡아먹을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나마 많이 이제 그런 우려들이 불식이 돼서 어찌됐든 AI라는 건 대세라고 인식을 하고 그분들도 조금씩은 오픈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러한 관계를 많이 설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결의 구도를 많이 설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수준은.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찌됐든 앞으로 이제 우리 시대 이후에 미래를 끌고 갈 이 기술의 미래를 끌고 갈 친구들은 여러분들인데 이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인간과 AI는 서로 경쟁자나 어떤 대체자가 아니에요. 서로 아니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 동료이고요. 분명히 AI도 미래에는 하나의 종족처럼 이제 자리매김하는 시대가 올 텐데 결국은 그러면 어떤 게 퀘스천이냐면은 어떤 게 주요하냐면은 인간과 AI는 서로 협력해가지고 좋은 시너지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실제 이게 이제 제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음악을 작곡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보게 되면 세 가지를 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작곡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 음악을 만들어내는 시간. 그 다음에 하나는 음악의 완성도가 있겠죠. 근데 음악은 단순히 감상을 하는 용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서비스에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의 수준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인간 작곡가들은 이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뭐냐면은 작곡 시간 이게 좀 박스가 정확하게 잘 보이진 않는데 대충 한번 보시면은요. 작곡 시간이 무지무지 많이 걸려요. 그리고 음악 완성도도 비교적 높게 만듭니다. 인간 작곡가들은. 그리고 서비스도 굉장히 고퀄의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CF 음악을 한다거나 또는 영화 음악을 한다거나 이런 굉장히 하이 퀄리티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근데 AI는 그걸 못 하는 거잖아요. 아직. 근데 AI를 보게 되면 요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그냥 보기에는 AI가 훨씬 좋아 보이는데 설명을 드려볼게요. 작곡 시간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저희 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4분짜리 곡을 생각을 하면 음악을 소리로 만들어내는 데까지 포함해서도요 10초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멜론이나 이런데 PPL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서비스 되고 있는 곡의 전체 수가 한 3천만 곡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컴퓨터 한 대가 하루에 10,000곡 정도를 뽑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컴퓨터 1000대만 가지고 돌리면은요, 3일이면은 현재 그 포털에 있는 모든 곡을 다 뽑아낼 수 있는 정도의 그 파워가 있는 거죠. 속도가.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음악의 완성도는 그냥 쏘쏘예요. 그냥 적당함, 그러니까 평균 이하의 음악들을 뽑고 있어요. 그것들을 엄청나게 뽑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걔가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어때요? 비교적 퀄리티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생각 없이 들으면서 그냥 잘 수 있는 또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SNS 영상에서 단순히 음악을 깔아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슨 CF의 어떤 컨텍스트에 CF의 내용에 맞는 음악을 잘 맞춰서 하겠다?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가 협력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은 인간의 전문성을 살리고 AI는 AI 전문성을 살려서 정말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둘이 협력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완성도 높은 음악을 만들어서 굉장히 고퀄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거고요. 그러면 결국 누가 이득이에요? AI는 상관없어요. 그냥 도와주면 되는 거니까. 인간이 이득이에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작곡을 하느라고 끙끙대는 시간을 그냥 저녁은 가족과 함께 뭐 이런 그러니까 라이프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삶의 질이 높아지고요. 결국은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앞으로는 굉장히 위너가 되는 시대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자, 절대 AI는 우리를 위협하지도 않고요, 경쟁자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대에는 정말 AI를 통해서 기회를 발견을 해야지만 그 친구들이 실제 그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열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된 자세로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AI를 바라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멘트는요. 이제 그 아멜리아 에어하트라는 미국의 이제 어떻게 보면 여성 최초의 대서양 횡단 비행 기록을 세우신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했던 말이 있어요. 너무 평이한 말이지만 너무나 그리고 또 큰 의미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거나 할 일들을 하지 말고 다른 이들이 할 수 없고 하지 않을 일들을 하라. 그러니까 뭔가 항상 새로운 거에 도전을 해봐라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도 AI를 통해서요. 항상 해보고 싶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